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이 과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화학설비 위험 방지 이 과목은 왜 하느냐? 이건 유해 위험 물질,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다 보니 여기로 이러한 그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해서 우리 폭발을 방지하고 여기에 대한 공정 프로세스도 보고 이 화학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도 보고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예방, 소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의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물 및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에 대한데 여기에서 먼저 가볍게 먼저 한번 살펴볼 게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좀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보일, 샤르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보일의 법칙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항이 딱 하나 정도,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서 압력에 반비례한다. 부피는 일정 온도에서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의 법칙. 요 정의만 좀 보시면 됩니다. 정의만. 샤르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질량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보일 샤르의 법칙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변하는 조건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보일 샤르의 법칙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일 샤르의 법칙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하는 것,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계산 공식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계산 공식은 다 주어지는데요. 나중에 부피를 구하라, 나중에 온도를 구하라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그럼 이 공식에 대해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크게 이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시험에 지금 잘 나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1, V1 처음의 압력, 나중에 그 처음의 부피, 나중에 압력, 나중에 부피 이걸 말하고, 샤르의 법칙은 처음의 온도 분의 처음의 부피, 나중에 온도 분의 나중에 부피. 보일 샤르의 법칙은 이 두 가지 공식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보다 정의에 한번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은 뭐 30도에서 풍선의 부피가 5리터이고 압력은 1기압이다. 이럴 때 이 풍선의 2기압의 압력으로 눌렀을 때 풍선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 즉 P1 곱하기 V1는 P2 곱하기 저 공식에서 V2, 보일 공식에서 처음의 압력 1기압에서 부피가 5리터일 때 2기압일 때는 얼마인가? 이 부피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샤르의 법칙. 이것도 요거는 여기에서 우리 화학에서 붙는 이 온도는 전부 다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273도. 그 K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273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입니다. 여기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부피 20리터 용기가 있을 때 부피가 40리터일 때 온도는 얼마이냐. 그러니까 즉 나중에 온도를 T2를 묻습니다. 그래서 T2를 물으니까 T1분의 V1, T2분의 V2 이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부피 계산할 때 계산 공식에서 요 공식에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상기체 법칙이란 뭐냐?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의 상관관계 방정식이 이상기체 법칙, 즉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것은 기체 1몰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랍니다. 이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값을 대입해서 이상기체 법칙의 비례 상수, 즉 기체 상수 R 구할 수 있습니다. 이 R은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0.082. 그래서 PV는 nRT, P분의 nRT, P 기체의 압력, V 기체의 부피. 여기서 N은 기체의 몰수를 나타냅니다. N은 기체의 몰수. 기체의 몰수. 그 다음에 기체 상수 R, 기체 상수 0.08입니다. T는 절대 온도. 그래서 여기서 PV는 nRT니까 여기서 만약에 V를 구하라. V는 P분의 nRT. 몰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0.082. 이건 절대 온도. 그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이거는 이상기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기체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를 부피를 갖는다 했습니다. 우리 1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몰. 이 1몰은 우리가 연필 하면 한 타스, 마늘 하면 100개가 뭐 한 접, 우리 이런 게 묶어가지고 단위를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몰이라는 개념은 원자, 분자 이런 이온과 같은 물질이 기본 단위를 입자를 묶어서 그 개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즉 여기에는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성 어떤 하나의 묶음 단위를 말합니다. 묶음 단위. 이게 1몰이다. 1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보가드로 수해서 1몰은 요 6.02 곱하기 10의 23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특이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수소는 H죠. H. 산소는 O2. 뭐 산소 분자 1몰. 이게 여기 1몰입니다. 앞에 1이 없어서 그런데 1몰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기호가 우리 여기 원소 주기율을 보면은 주기율이 아마 좀 나올 겁니다. 주기율표에 보면은 제가 이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산소는 8번입니다. 8번이 여기 분자량은 16g이다. 즉 이 원소 번호와 요 기호가 있는 분자량 수소는 1번, 요거는 1g입니다. 산소는 8번인데 여기 곱하기 2하면 16g입니다. 16g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산소는 보통 O2죠. O2. 여기 8번에 산소는 8분의 16g이니까 O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하면 32g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혼합가스 용기의 전체 압력이 10기압, ATM 기압이죠. 0도씨 몰비로 수소 30%, 산소 20%, 대기 중에서 질소 50%, 즉 100%로 채워졌을 때 수소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소는 몰비로
수소가 30%, 산소가 20%. 그럼 수소는 전체 100분의 30이니까 0.3몰이 되는 거죠. 0.3몰. 0.3몰, 1몰은 22.4리터라 했으니까 0.3몰이니까 요거는 6.72, 6.72. 1기압에서 그러면 10기압은 10으로 나누니까 0.672가 나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차지하는 부피는 PV는 nRT에서 요 공식에서 여기서 부피입니다. 부피. V는 P분의 nRT 즉 0.3 곱하기 0.R 이상기체 상태 상수 0.082 절대 온도 273도 0도씨 P 10기압 그렇게 계산하니까 부피는 0.6716리터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세틸렌 가스가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서 연소할 때 연소율은 약 몇 킬로칼로리 몰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에서 문제를 주어졌을 때 아세틸렌 C2H2가 연소한다 하면 바로 산소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수소, 탄소와 수소가 이런 공식에서 주어지면은 CO2와 H2O가 반드시 발생됩니다. 이제 여기서 수치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C2개, 수소 2개, 수소 2개. 그러면 산소는 4개요, 한개 5개. 5개니까 이거는 2분의 5가 됩니다. 아세틸렌을 완전 연소할 때 산소의 몰수는 2분의 5몰이다. 즉 2.5몰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공식에서, 이러한 화학식에서 여기에서 아세틸렌과 CO2, H2O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서 뭘 찾느냐면은 산소 연소율, 연소할 때 연소율, 여기서 산소를 빼냅니다. 산소를 빼내면 2분의 O2는 이것이 넘어갑니다. ECO2 플러스 H2O 마이너스 C2H2가 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이 킬로칼로리 몰수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 CO2니까 2 곱하기 CO2가 마이너스 93.05입니다. 플러스 H2O 마이너스 57.798입니다. 마이너스 57.798이다. 마이너스 아세틸렌 54.194입니다. 54.194. CO2 그 다음 H2O가 마이너스 아세틸렌이 54.194. 54.194. 여기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300.096. 그래서 300.096 마이너스 이것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위험물에는 제1류, 2류, 3류, 4류, 5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험물은 시험에 제 몇 류 위험물인가 뭐 이런 게 또 묻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 물질, 그 다음에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 뭐 이렇게 배워지는데 우선 제1류 위험물,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1류 위험물이라는 것은
모든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즉 HClO3, HClO2, HClO4, 즉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입니다. 이거는 아염소산, 이거는 과염소산. 자, 여기에서 요 H를 치환합니다. 즉, 요 H는 K, 나트륨, 아모늄 이런 것으로 여기에 치환하면은, 즉 KClO3, 이거는 염소산 칼륨, 염소산 칼륨. 만약에 나트륨이 오면은 염소산 나트륨, 암모니아 오면 염소산 암모니아, 아모늄. 그러면 여기에 KClO2가 오면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아모늄. 만약에 KClO4가 오면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아모늄. 이렇게 읽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취소산, 질산, 요드산, 과망간산, 중크롬산, 이러한 것들 전부 다가 제1류 위험물이다. 제1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기과산화물은 무기과산화물은 물을 만나면은 산소를 발생합니다. 산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절대 물을 만나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기과산화물은 물을 만나면은 아니 된다. 무기과산화물이 알칼리 금속 무기과산화물은 알코올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는 건 알 필요는 없고, 인류 위험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특히 무기과산화물은 물을 만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에는 굉장히 물질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1류 위험물에는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 자는 줄여서 염, 아, 과, 무, 취, 질, 오, 과, 중이라 이렇게 외웁니다.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치소산 염류, 질산 염류, 옥소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이렇게 제1류 위험물 종류들이 있다. 무기과산화물은 물을 만나면 산소를 발생한다. 알코올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2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제2류 위험물은 황, 적, 유, 철, 마,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화린, 정린, 유황, 이거 황들이죠, 황. 그 다음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이거는 금속입니다, 금속. 이 철마금은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을 만나면은 산소를 발생합니다. 수소를 발생합니다, 수소를 발생합니다, 수소를. 자, 우리가 여기서 철마금은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한다. 이거는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원래 금속은 물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수소를 발생합니다. 금속류는 대부분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황화린은 물을 만나면 안 되고, 유황과 정리는 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속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황화린, 정린, 유황, 즉 황화린도 물을 만나면 안 되고 정린, 유황은 물을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철막음은 특히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한다. 꼭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체 다 마른 모래, 건조사 혹은 CO2 소화기로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류는 가연성 고체 혹은 인화성 고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류는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물 반응성 물질 뭐 이름을 여러 개 붙입니다. 이 제3류는 전부 다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즉 그 다음에 튬, 알킬, 알루미늄, 뭐 끝에 이런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3류에는 나트륨, 칼륨, 알킬, 알루미늄, 뭐 알킬, 리튬, 뭐 리튬 이렇게 튬, 뇽자 이런 게 많이 붙어요. 이게 전부 다 제3류입니다. 제3류. 그 다음에 황린이 여기서 3류가 돼요. 황린의 3류. 그 다음에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탄화물. 금속의 인화물은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금속의 탄화물은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이 인화칼슘과 인화알루미늄에는 포스핀이 나옵니다. 포스핀이. 이것은 시험에 잘 묻습니다. 포스핀이 나옵니다. 포스핀. 탄화칼슘에는 아세틸렌이 나옵니다. 아세틸렌이. 탄화알루미늄에는 메탄이 나옵니다. 메탄 CH4. 포스핀은 PH3. 금속의 인화물,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은 포스핀이 생성된다. 금속의 인화물. 인화알루미늄, 인화칼슘, 포스핀이 발생한다. PH3, 포스핀이 발생한다. 이거 잘 묻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탄화물,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도 물을 만나면은 아세틸렌과 메탄이 나온다 하는 것.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탄화물. 알킬 알루미늄에는 에탄이 발생된다. 에탄이 발생된다. 제3류는 물을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수소를 발생한다. 금수성 물질은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한다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금수성 물질은 그래서 금수성이 뭐냐? 물을 만나면 아니 된다 해서 금수성이라 합니다. 금수성 물질이다. 또 자연 발화성 물질 혹은 물 발화성 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류입니다. 그 제3류에는 특히 포스핀이 발생되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만나면 수소가 발생되는 것.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4류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제4류는 이거는 위험물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물질인데 우리 여기서는 제4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류는 또 시험에 또 잘 묻습니다. 이 폭발성 물질, 자기 연소성 물질 혹은 자기 반응성 물질 이름을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폭발성 물질입니다. 이것은 유가, 질, 니, 그 다음에 아디, 하히히라.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과산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디메틸 에틸 케톤,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리류. 질산 에스테리류는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스몰 g로 해서 글리콜,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알코올에 적셔 보관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니트로화합물, 니는 니트로화합물, 니트로화합물에는 TNT, TNP, TNT 다이너마이트 폭발, 그래서 폭발성 물질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폭발성 물질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물질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기과산화물에는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 질산 에스테르는 트리니트로셀룰로스, 트리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콜. 그 다음에 니트로화합물에는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근데 이 화학 분자식은 모르더라도 여기서 NC, NG, 트리니트로셀룰로스, 트리니트로글리세린, 질산 에스테르의 세 가지, 니트로화합물의 두 가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 유도체, 아조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이렇게 됩니다. 제5류 이온물은 잘 묻습니다. 폭발성 물질에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5류 이온물은 가열, 마찰, 충격 해서는 아니 된다.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 물질과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니트로화합물이다. 니트로화합물이다. 왜 니트로화합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니트로화합물, 니트로화합물. 그 다음 제6류입니다. 제6류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즉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래서 제1류와 제6류는 전부 다 산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염소산, 과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렇게 해서 제1류, 2류, 3류, 5류, 6류. 이것은 물질의 종류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험물을 두 가지 이상 서로 혼합, 접촉시켜서는 아니 된 게 있습니다. 물질을 혼합,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적재할 수 있는 가능한 위험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23, 4류와 2류, 4류와 3류는 서로 혼재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24, 5류와 2류, 5류와 4류, 그 다음에 6류와 1류 서로 이런 경우는 서로 혼재 가능한 위험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각 물질을 적어놓고 각 위험물 종류별로 해서 혼재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면 혼재 가능한 물질,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1류 위험물이 무엇인지, 2류가 무엇인지, 3류가 무엇인지, 5류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1류, 2류, 3류, 5류, 6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혼재 가능한 물질을 고르시오. 그래서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뭐 이렇게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를 딱 적어놔 놓고 산화성 고체 1류거든요. 1류니까 1류는 6류하고 혼재 가능하다. 가연성 고체 이건 2류거든요. 2류는 524, 423, 그럼 4류와 5류, 4류와 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이거는 가연성 고체, 가연성 이거는 4류와 가연성 고체 2류거든요. 5류는 524, 524.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제3류, 423, 4류하고 3류하고 이렇게 물어지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반응성 물질 제3류, 인화성 고체 제2류, 폭발성 물질 6의 제5류 이걸 구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해라. 그럼 여기서 폭발성 물질 6위가산물 제5류니까 제5류의 하이드로겐 유도체 니트로소 화합물, 물반응성 물질 제3류, 인화성 고체 제2류, 리튬, 황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유기과산화물에 부르는 두 가지가 됐습니다.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흡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흡열은 열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이건 질산 암모늄.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면 기체를 수소를 발생한다. 칼륨. 제3류 유물은 물을 발생하면 수소를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 앞에서. 그 다음 물질 중에서 물에 잘 용해되는 건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물에 잘 용 수용성. 그래서 우선 뭐 독성이 가장 강한 가스가마 이건 포스겐입니다. COCl2 포스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잘 물었었습니다. 여태까지. 위험물 관리 법령의 위험물의 분류 중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제1류 염류입니다. 염류.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 제5류거든요. 제5류, 유과질, 니트로소,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그게 아조화물이 들어앉았습니다. 뭐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죠. 니트로글리세린 이거는 제5류거든요. 이건 3류고. 그래서 각종 제-맨류 위험물에 대해서 좀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위험물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것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교재에 있는 겁니다. 위험물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위험물의 종류는 보면은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 물질은 제5류죠. 제5류.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는 3류와 2류죠. 3류, 2류.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와 산화성 고체는 6류와 1류입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우리 다 봤습니다. 인화성 액체, 인화성 제4류입니다. 이 제4류에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여기서 에틸에테르, 가솔린 이런 것은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끓린 점이 35도 이하인 물질은 요거다. 노르말 헥산, 아세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용화탄소 이런 것은 끓는 점은 인화점은 23도 미만이고 똑같은데 끓는 점은 35도 초과. 크실렌, 아세트산, 아밀, 등류, 경류, 석유 같은 거 이런 것은 인화점은 23도 이상이고 끓는 점은 60도 이하인 물질. 그래서
235, 235, 236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만.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는 제 면류 위험물이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가스입니다. 가스는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요거는 우리가 화학에서 제일 뒤에 가면은 폭발에 대한 등급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 인화성,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스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식성 물질. 자, 이 부식성 물질은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부식성 물질은 첫째 산유와 염기류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산유에는 또다시 농도 20%, 농도 60%, 염기류는 농도가 40%.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염류와 산유와 염기류로. 그 다음에 이 산유의 농도 20%는 물질이 무엇이냐? 염산, 황산, 질산.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농도 60%는 뭐냐? 인산, 아세트산, 불산. 농도, 염기류의 농도 60%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참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쫙 텍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참 편합니다. 시험에 잘 묻습니다. 다음 중 부식성 물질에서 염기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산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묻기도 하고, 농도 20% 물질이 무엇이냐 묻기도 하고, 60%는 뭐냐 묻기도 하고, 농도 40%는 뭐냐 묻기도 하고. 이거는 다양하게 시험에 잘 물을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부식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이거는 꼭 노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급성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급성 독성 물질 또한 마찬가지로 좀 이거는 LD50, LC50 이렇게 좀 구분해 놔야 됩니다. LD50에는 경구, 경피 이렇게 구분하시고, LD50에는 가스, 전기, 분진, 휴엄, 이름을 휴엄 혹은 또 미스트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LD50이 뭐냐? 이 LD50이 이거는 양을 나타내고 이건 농도를 나타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구는 쥐를 실험했고 경피는 쥐와 토끼를 실험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쥐를 실험했습니다. 쥐에다가 경구 목구멍으로 이 독성 물질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경구 투입에 하여서 실험 물질 50%를 사망시키고 있는 물질의 양이 경구 즉 300mg/kg 이하의 화학 물질, 이것이 급성 독성 물질이다. 쥐에다가 이걸 실험하니까 4시간 이후에 50%가 사망하더라. 즉 반수치사량이라 합니다. 반수치사량 50%가 사망하더라. 반수치사. 요거는 반수치사 농도를 나타냅니다. LC50은.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게 경구, 경피에서 물질이 요거는 300mg/, 요거는 양이니까 kg/kg. 그 다음에 LC50은 가스는 2500 ppm,
10 ppm 아니다 10mg 10mg per litre 1mg per litre 분진 증기 가스 2500 ppm 증기는 10mg per litre 분진은 1mg per litre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급성 독성 물질의 LD50은 경구, 경피 그 독성 물질의 양은 300mg per kg, 1000mg per kg, LC50 가스는 2500 ppm, 증기는 10mg per litre, 분진은 1mg per litre.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외우실 때 암기하실 때 이걸 2511로 요거는 2511 요건 30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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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식성 물질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의 분류에 있어서 특히 부식성 물질에 대한 농도, 산유와 염기류에 대한 구분, 농도 20%, 60%, 40%, 그 물질, 그 다음 급성 독성 물질에는 LC50, LD에는 경구, 경피, LC50에서는 가스, 증기, 분진에 대한 물질의 양,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트 정리를 잘 해 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